신발 트렌드가 끝날 때 항상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오늘 소개할 5개 전부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단순히 신발들이 끝났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는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에 살아남고 어떤 브랜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죽습니다. 그 차이도 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발은 살로몬 XT 시리즈입니다. 1947년 프랑스 알프스. 프랑스와 살로몬이 스키 장비 회사를 시작합니다.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92년입니다. 원래 패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죠. XT6가 처음 나온 게 2013년입니다.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이 험한 산악 지형에서 쓰는 신발이죠. 처음부터 이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용으로 만든 거죠. 근데 2015년 파리 편집샵 더 브로크남 여기서 살로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 이 신발로 협업을 하고 싶다. 살로몬 내부에서조차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일 러닝화가 패션 피플한테 먹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 파리 런웨이에서 XT6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크텔스 베일런스 출신 장필리프 랑롤드, 이 사람이 살로몬으로 넘어와서 살로몬 어드밴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1919년은 유행의 정점, GQ 선정 올해의 스니커즈로 뽑혔고 그 다음부터는 협업이 줄을 쓰게 되는데 키스, 팔레스, 꼼데가르송, 카라트 그리고 메종 마르젤라까지 2024년 슈퍼볼 리안나가 하프타임 공연에서 메종 마르젤라 살로몬 크로스로우를 신고 나왔죠. 그날 하룻밤 사이에만 살로몬에 대한 관심이 8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 2227% 증가. 근데 안타깝게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있죠. 이쯤 되면 끝이 가까운 거죠. 2227%는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정점의 신호라는 거. 자, 이렇게 정점을 찍게 되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로어가 비슷한 트레일 러닝화를 냈습니다. 노다도 만들어서 내놨죠. 세티스파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크테리스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이제 살로몬 감성의 신발이 시장에 10개가 넘어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건 희소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패션으로 살로몬을 사던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장마철 맞아서 고어텍스 버전을 간간히 구입하시는 그 정도. 정점에서 다시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이 구입하고 계시죠. 패션 트렌드가 끝나면 항상 기능으로 남게 되니까요. 살로몬 XT6는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 브랜드는 온러닝.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브랜드는 스위스 브랜드 2010년에 시작했습니다. 밑창에 구름 모양의 포드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혁신이라고 말했죠. 여태까지 이런 구조의 신발은 없었으니까 처음 신었을 때는 사람들이 먼저 물어봤죠. 그 신발 뭐예요? 그 신발 편한가요? 그 신발 진짜 푹신한가요?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이미 2015년, 2016년 얘기입니다.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발이었고 저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최근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는데 항공사 라운지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운동화 브랜드가 온러닝이다. 이게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패션 트렌드 측면에서는 다른 거죠. 진짜 아무나 신는 신발이 됐다. 예전에 아디다스 삼바가 그렇게 됐죠. 범고래가 그렇게 됐습니다. 온러닝도 지금 같은 경로를 걷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클라우드 기술력. 지금 호카 제품들도 발 진짜 편합니다. 아식스도 편하죠. 뉴발란스도 편합니다. 온러닝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생긴 것만 차별화되게 생겼지 실제로는 다른 것과 기능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하죠.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 넘게 팔렸던 제품들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신발, 요거는 진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미아라 야스히로. 이 신발을 보기 전에 먼저 다른 신발 하나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청키솔에 무거운 밑창, 못생겼는데 힙한 신발, 정가가 112만원, 리셀가가 200만원 이상 올라갔죠. 아무도 이 신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 발렌시아가가 공장을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퀄리티가 떨어졌죠.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됩니다. 너도 나도 신기 시작했고 유니크함도 사라졌습니다. 2020년부터는 트리플 S는 유행이 지난 아이템으로 취급받기 시작하죠. 중고 마켓에 20만원, 30만원 올려놔도 이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한 사망이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케이스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아라 야스히로 이야기입니다. 1997년 시작한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숭고함이 터무니없음을 만난다. 이 한 줄이 이 브랜드의 전부입니다. 소를 점토로 손으로 직접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낡아 보이게 만든 비대칭 구조. 처음 보면 이게 뭐야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아주 이쁘죠.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유행이 슬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켤레 30만원에서 60만원에 팔리던 게 지금 이제 25만원, 2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브랜드 스스로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트리플 S 초기 신호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반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메종 마르젤라 레플리카 독일군. 1999년 마르젤라가 유럽 빈티지 마켓에서 서독 군용화를 직접 구입해서 손으로 페인팅해서 팔기 시작한 게 시작입니다. 1970년대 서독 군인들 훈련용으로 만든 신발이죠. 아무튼 이 신발이 한 5년 정도 전에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래 가격이 60만원, 70만원, 근데 가격이 20만원 후반대까지 뚝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공급을 늘려서 많이 팔고 진짜 유행을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지키거나. 하지만 마르젤라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적게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 한 명도 안 썼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았죠. 그냥 희소성 하나로 가치를 지켰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도 아무리 많이 세일을 받아도 60만원, 70만원 이 정도는 주셔야지 되죠. 그러니까 트리플 S는 공급을 못 끊어서 죽었고 메종 마르젤라는 공급을 끊어서 살아났죠. 미아라 야스히로한테 지금 선택의 시간이 와 있습니다. 25만에 팔리고 있다는 건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는 거. 자, 네 번째는 아디다스 삼바, 나이키, 범고래 요 두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 왜냐면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범고래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한 해 리셀 거래량이 40만 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품절 대란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하나 나왔죠. 서울 지하철 한 칸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모든 사람들이 신은 이 사진을 본 순간 페피들이 범고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걸 희소성을 지켰어야지 되는데 나이키가 대놓고 많이 찍어내게 됐죠. 그러면서 이 신발이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디다스 삼바도 동일합니다. 블랙피크 제니가 신으면서 스톡엑스 기준 485%나 전년 대비 폭증했습니다. 이 신발은 원래 판매가 된 지 오래된 제품이어서 아울렛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판매됐던 신발이 리셀가로 30만원으로 다시 올라가게 됐죠. 이 신발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희소성으로 굉장히 뜨게 됐지만 물량으로 죽는 공식. 두 신발이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말을 맞이했죠. 그럼 마지막 제품, 마지막 1위로 뽑은 제품은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카보나입니다. 이 제품은 트렌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7년 나이키가 베이퍼플라이를 발표하면서 말했습니다. 착용하면 에너지효율이 4% 향량됩니다. 4%라는 숫자로 세상이 뒤집혔죠. 왜냐면 이 신발을 신은 선수들이 마라톤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러닝하는 일반인들도 전부 다 구입해서 30만원에서 40만원,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2023년 스포츠의학 저널 연구, 일반인 느린 페이스에서 효과가 0.9%,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실험 참가자 중에 20%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카보나가 맞지 않는 사람이 5명 중 1명이라는 것. 그리고 카보나의 핵심 소재 페바 폼, 200km 정도 달리면 고성능 특성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30만원, 40만원짜리 신발이 6개월이면 기능이 끝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얼마 전에 호주 아울렛에 갔는데 카보나가 쌓여있더라는 거. 아디다스, 아식스, 온러닝, 호카 전부 다 카보나를 만들어서 찍어냈죠. 공급이 넘쳐나고 효과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러닝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구입하시냐? 최상위 카보나보다는 15만원 정도의 실속 있는 러닝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 종료가 아닙니다.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5개 정리합니다. 살로몬 XT 슈퍼볼에서 리안나가 신은 날 거래량이 2227%.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정점이었죠. 지금은 대체자가 넘쳐나죠. 미아라 야스히로 안타깝지만 트리플 S가 걸어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르젤라처럼 공급을 끊으면 살고 못 끊으면 트리플 S가 되는 거죠. 아디다스 삼바, 범고래 희소성으로 뜨고 물량으로 죽었습니다. 베이퍼플라이 카보나 일반인 효과 0.9%, 5명 중 1명은 오히려 효율 저하, 아울렛에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중. 자, 공통점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가격이 먼저 말했죠. 지금 사고 싶은 신발이 있다면 가격 추이를 한번 보세요. 6개월 전보다 싸고 있으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